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바이두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제 라방에서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을 다 못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막 설명하다 보면 설명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딱 요약 정리가 안 돼서 바이두 차트 보면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바이두 차트는 지금 중국 차트들이 다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죠.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속상할 차트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 빼고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걸 갖다 넣으니까 차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시진핑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뭐 이렇게 하면 다 꽝이야.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매도짜리죠. 매도하고 하락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짚어드릴 게 뭐냐면요. 매집과 매수 자리는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물론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가 어, 여기서 못 올라타서 이거를 못했어. 그래서 이거 벼르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천천히 매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기는 달라요. 이 매집 구간에 차곡차곡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매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매집을 집요하게 할 수 있으려면 음, 어떤 비율로 할 건지 뭐 13579 혹은 뭐 1111 555 뭐 이렇게 아니면 1111 224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율을 정해서 매집을 해야 돼요. 그만큼 매집 구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이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단타를 원한다, 단기 스윙을 원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 구름대 밑에서 흐르는 차트는 쳐다보면 안 돼요. 수익이 안 나.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기까지는 이렇게 흐르는 차트는 보지 마라. 클레임하고 실패했어. 다시 클레임하고 성공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쳐다봐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하고도 이 120선 클레임하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걸 또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구간이 길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저점 매수로 들어가는 자리면 분할 매수 시작이죠. 그럼 매수 한 번, 매수 두 번, 매수 세 번, 뭐 매수 네 번, 뭐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다가 이렇게 120까지 뚫어서 내리고 이런 자리가 오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로 먹을 게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까먹고 아니 그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하긴 했는데 강조해서 딱 여기서부터가 진짜 먹는 파동입니다라고 딱 집어드리질 못했어요. 그게 이 바이드 차트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앞으로 당겨서 볼게요. 이걸 월봉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바이두가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월봉을 보면 어마무시하게 올랐어요. 사실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저는 보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익스텐드까지 해서 1봉, 2봉, 3봉 하고 조정했어요. 여기 이만큼의 여기서부터 이만큼 파동에 대한 그림을 상승을 여기서 소화를 했단 말이죠. 소화를 하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때 재료가 있었죠. 자율주행에 대한 플랫폼. 그래서 이만큼 상승을 지금 조정 중에 있다라고 봐요, 저는.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차트만 딱 봤을 땐 그거 딱 빼고,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고, 지금 월봉에서 60선을 깰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여기 한 번 더 하락해서 여기를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홀짝 해서 옆으로 뭐 이런 거 하다가 훅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월봉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끼어서 그걸 빼고 본다고 해도 어쨌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소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옆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랐을 때 다시 내려서 하나, 둘, 셋, 3달 만에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주봉을 가서 볼게요. 주봉을 가서 보면 항상 뭐 어떤 재료가 있었겠죠. 재료가 있어서 상승을 하고 나면 소화를 시켜요. 소화시키고 올라갔다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아이고 몰라 올라가다가 조정을 하고 200선 기준으로 계속 반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다가 200선 밑에 깨고 내려왔죠. 그러면 그랜데일의 매수 매도 법칙에서 200에 닿으면 매수,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매도, 다시 200에 닿았을 때 매수, 이격이 벌어지면 매도. 뭐 그럼 이렇게 하면서 여기 수렴했어요. 삼각 수렴이 딴 게 아니야. 저점 안 깨면서 차트 안 망가뜨리면서 뻗치기, 아래 위로 뻗치기, 수렴하고 팡 했는데 전고를 거의 갖다 맞추고 뚫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거는 페이크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보다 이거 높아야 되고 뭐 이거 설명드렸죠. 페이크 치고 못 갔어. 계속 너무 피곤해 너무 많이 올라왔어. 그리고 60선 때리고 밑으로 갔다가 클레임 했는데 실패하고 쭉 흘렀어요. 2019년 이때 쭉 흘렀죠. 뭐 이때도 재료가 있었을 수 있죠. 뭐 무역 전쟁이든 뭐든 뭐 이슈가 있었을 수 있죠. 왜 이럴까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차트상은 어쨌든 그런 모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입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60을 클레임했는데 실패하고 내렸다가 다시 60을 클레임해서 지지를 받고 이만큼이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60을 딛고 뭐 이거는 어느 시간대이던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봉하고 일봉하고 30분 봉하고 다른 게 뭐냐면 30분 봉은 이평선 다 끝까지 다 뚫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지지받아야 돼요. 이 120, 200 다 뚫고 처음에 120까지 클레임하고 자리 잡고 그 다음에 200까지 클레임하고 자리 잡고 200 뚫고 올라와서 자리 잡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이 올라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해서 주봉하고 일봉은 조금 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까지는 클레임을 했다가 뚫고 올라가다가 내려야 되는 거고 이제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만 지지 받아도 굉장히 차트를 불리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봉이 아니고 주봉인 상태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벌써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상승이 시작하는 먹을 게 많은 자리는요. 이렇게 하고 만들고 올라가서 여기 이쪽 봉 여기 뚫었을 때 여기 뚫었을 때 이걸 뚫고 눌렸다가 다시 뚫는 이 자리 여기서부터가 진짜 먹을 게 확 있는 단타 스윙 자리예요. 이게 이렇게 많이 갔지만 이렇게 많이 안 가고 요즘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 상승폭이 그렇게 안 클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스윙 자리는 여기에요. 이 파동이에요. 마지막 파동 바로 전 파동. 뭐 익스텐드 파동, 전 파동 혹은 1, 2, 3파 주봉에서 봤을 때 그럼 일봉은 이게 주봉에서 보니까 이렇게 3파가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러면 일봉을 가서 보면은 이게 완전 익스텐드 파동 뭐 할 거 다 하고 막 이런 파동이 나오거든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매직 기간이 굉장히 길죠. 더 뒤로 가서 볼게요. 여기에서 매도 하락 이렇게 해서 이 저점보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건요. 되게 주가를 올리려고 작정하는 이 힘이 굉장히 센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더 모양이 좋았어요. 이렇게 한번 후 풀고 올라서 누른 여기가 매수. 이건 매집하고 매수는 다릅니다. 그러고 나서 60 딛고 눌림목 만들고 상승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켜볼 게 뭐냐면 눌림목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도 눌림목이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 구름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눌려서 올라가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름대를 뚫고 생기는 눌림목들은 구름대 지켜준 눌림목 여기 여기는 먹을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물렸다기보다 뭐 평단에서 그렇게 멀진 않으신데 이 바이도 물어보신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무서우면 지금 뭐 정치적 이슈나 이런 걸로 무서우면 지금 여기서 half를 빼고 반은 홀드했다가 이걸 지키고 이렇게 올라서는지 이제 확인하는 매수 자리가 생기면 이제 그거는 같이 보면서 노티파이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왜냐면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K웹이 있거든. 그래서 그러려고 이제 평단이 그렇게 멀진 않으세요. 한 3불 정도 마이너스신 것 같아. 근데 X가 좀 크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우리 방에서 제가 시드가 제일 작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소액 투자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200선을 깼잖아. 그러니까 월스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왜 반을 손절해라, 반을 쳐내고 반등하면 솔직히 120선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얘기했냐면 일단 120선을 200을 깼는데 너무 불안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200선을 휘어갖고 휩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일단 차트가 아직은 망가뜨릴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이제 너무 불안하시다면 왜냐면 평단에서 그렇게 멀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멀지 않은 평단으로 여기까지 간다면 반만 갖고도 수익이 한 15% 20% 나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보조 지표를 봤을 때 일단은 볼륨이 바닥에 붙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손절 자리가 아니라 매수 자리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MACD 말씀드릴 때 이렇게 상승을 지금 이거 상승 다이버전스 떴잖아요. 이렇게 0위로 베이스라인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한다 그랬잖아요. 0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에 딱 올라와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보다는 여기에서 잠시 고민을 좀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주식들도 많이 봤잖아요. 베이스라인 0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0 밑으로 내려갔을 때를 생각해서 그럼 뭐 파라볼릭 라인까지 막 진짜 미친 듯이 내려오면 정말 너무 머리 아프니까 이제 그런 조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야가 30 위에 가버렸어요. 제가 이 DMI 볼 때 말씀드렸죠. 20하고 30 이렇게 기준으로 두고 이거 뚫고 올라가면 이 뚫고 올라간 선이 갑이다. 지금은 마이너스 DMI가 갑이다. 그러니까 하락이에요. 하락세가 세. 하락세가 세고 여기는 지금 일단 얘가 같이 때려 내려올 때 얘도 같이 따라 내려와 주면 추세 없음으로 뻗치기라도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렇게 뻗치기 했다가 이렇게 클레임 못하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반을 손절하고 반을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1번 이치모쿠 클라우드 이거 뭐 계속 제가 설명을 너무 계속 똑같은 거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따로 얘기하면 같은 애들이 아닌 줄 아시더라고.
이치모쿠 클라우드를 타고 흐르는 애들은 이렇게 해서 바닥이 보여서 매집을 들어간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클레임에서 자리 만들기 전에는 들어가지 마라. 왜냐면 여기서 클레임하고 이렇게 해서 지지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다시 뚫고 내려왔다가 바닥을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왜냐면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탁 치면 팔아버려. 매물대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의문이잖아요. 의문. 여기에 있는 물린 사람들의 주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양운보다 더 하겠지. 양운인 경우에는 그 구름대를 딱 만나면 딛고 올라가요. 반등을 일단 한다고. 그리고 구름대 뚫으면 그러면 이제 매도지. 그리고 일단 얘는 정배열이었고, 그러니까 정배열일 때, 역배열일 때 구름대를 해석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가와 이 매물대 물린 거, 안 물린 거, 뭐 볼륨 이런 이해를 같이 이제 천천히 하게 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차트샷만 봐도 아 이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뭐 제가 차트샷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선 그어서 차트샷 올리고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그것만 보고도 아 얘가 뭔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애매모호하게 겁주는 모양이에요. 겁주는 모양. 하지만 여기서 일단 클레임 한 번 했어. 60선 클레임 한 번 했어요. 한 번에 못하면 한 번 더 해. 세 번 해. 뭐 이러면서 클레임에서 올라서면 이거 120선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보여지는 사인들이 뭐냐면 일단 외봉으로 가야 되니까 얘를 뭐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렇게라도 일단 얘를 뚫고 올라가 줘야 되겠죠. 이 선을 이 고점을 그러면서 누르는 자리가 로우 자리가 하이어 로우가 나오고 여기가 하이 자리면 하이어 하이가 나와야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뭐 이런 그림을 그리든지 해야겠죠. 그런 모습이 되는지를 일단 홀드하면서는 지켜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구름대 위로 올라간다는 것보다 물린 것들을 소화시키려는 건데 그 소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소화를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킬 때 이걸 뚫지 않고 지지를 받을 만큼 들어가 있는 매수자들이 홀드를 해주느냐가 구름대 위에 서느냐 마느냐 문제인 거예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게 이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랐고 삼봉 치고 조정하고 재료 가지고 올랐다가 지금 자리 만들고 있는 거로 보여요. 이게 지금 중국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면 저평가되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집 구간이 맞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미국 주식들 아마존이나 막 이런 것들 갔을 때 비해서 굉장히 못 갔지만 또 물가 대비로 생각해 보면 수익률 말고 수익액을 생각해 보면 또 당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여전히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주식이 또 중국 주식인데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중국 주식이라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매집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늘 또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KU앱 매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고 그리고 이치모쿠 클라우드 이제 제가 그 컨버전 라인, 베이스 라인 그거는 라방 방송에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랑 같이 합쳐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과 같이 합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본선을 치고 올라갔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폭이 훨씬 크고 이 기본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커렉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펜절림이 돼서 밑으로 가면 땡기고 위로 가면 땡기고 밑으로 가면 땡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만든 다음에 팝하고 이런 거를 같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차트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10분 안에 후다닥 하려고 그랬는데 20분 됐습니다. 차트
아파트 얘기는 정말 늘 재미있는 것 같아요. 수익까지 나면 더 재미있겠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고 집단지성 키워서 서로 나누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파이가 커요. 파이가 크잖아요. 주식시장에 돈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나눌수록 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